안녕하십니까. 이제 오늘은 이제 공시법 이제 기본 강의 1주차 강의입니다. 잘 보시고, 일단 저는 공시법을 강의하는 이제 홍승한이랍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흔히 이제 생활에서 이제 공시법이란 말을 좀 접해보던 용어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스케줄은 이렇게 수업을 할게요. 이제 1교시에는 요거 나올 거예요. 이제 1교시에는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공시법 오리엔테이션. 이제 뭐냐 쭉 볼 거고요. 그럼 2교시에는 이제 요거 나올 거예요. 이제 공간정보법 총칙. 우리 1장 파트입니다. 이제. 그 다음 이제 3교시에는 이제 여기 이제 토지 등록사항에서 이제 지번에 관한 사항들 보시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출제 포인트 딱 될 거예요. 잘 잡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제 1, 2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꾸 들으셔야 돼요. 이제 우리 공부가 외우는 공부가 아니고 자꾸 이제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외워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복으로 하시고, 일단 1, 2월 달 과정은 이제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는 기본적인 사항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고 오늘 또 이제 자료가 좀 많죠. 그러니까 이제 자료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거 나왔어요. 이제 첫 번째는 우리 강의 스케줄을 나왔고요. 두 번째가 이제 등기부와 지적 공부. 또 하나가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공시법 절차도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교시에 이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오늘 수업 과목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부동산 공시법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쓰는 법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공시법 들어보지도 못했죠. 그래서 뭔가 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공시법 이런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의 만들어 놓은 명칭일 뿐이에요. 뿐이고, 자,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처음 보는 단어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꾸 잘라 보셔야 돼. 자, 그럼 보세요. 이거 잘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이 있고, 두 번째 공시라는 말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단어는 세 개 나왔어요.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두 번째는 공시, 또 하나가 법. 이렇게. 그럼 이제 자, 해설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그러면 뭐와 뭐가 있다? 부동산은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죠. 토지와 그 정착물. 정착물이 건물이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두 가지예요.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 두 개. 자, 그 다음 이제 공시 그랬어요. 이 말이 되게 좀 어려운 말 중에 하나예요. 공시라는 말이 이제 공적으로 널리 보여준다. 이게 공시입니다. 그럼 이제 현행법상 공시 제도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개는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등기라는 제도가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등록이라는 제도. 자, 그럼 뭔가 하면 우리가요, 자동차를 사면은 뭐 해야죠? 자동차 등록해야죠. 그 제도예요. 등록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부동산에 관한 공시제도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등기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다? 등록이 있다. 이제 요거를 묶으면 이제 법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자, 토지를 등기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토지를 등기하는 법. 요거는 무슨 법 그럴까요? 토지를 등기하는 법? 여기가 이제 요거예요. 우리 흔히 잘 알고 있는 부동산 등기법. 많이 들어봤죠? 맞고. 이제 두 번째는 토지를 등록을 해야죠. 자, 또 그러면 토지를 등록한다. 그럼 이제 떠올려 보세요. 토지를 등록하는 장부. 자, 뭐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또는 지적도나 임야도. 그걸 묶어서 이제 지적 공부라 불러요. 자, 근데 요 토지 등록 이건 요 법률이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 명칭 되게 길어요. 앞으로 줄여서 이렇게 할게요. 줄여서 공간정보법이라 부를 겁니다. 이제. 그럼 이제 두 개. 요 두 개가 이제 토지에 관련되는 두 가지 법입니다.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또, 이제 건물이죠? 건물을 등기해야죠? 자, 그러면 건물을 등기하는 법. 자, 보세요. 건물을 등기하는 법, 얘는 무슨 법? 건물을 등기하는 법. 이것도 이제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뭔가 하면 등기의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토지 건물이 둘 다 해당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또 건물을 등록을 해야죠. 자, 건물의 등록. 자, 보세요. 혹시 자, 그거 들어봤어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그게 이제 토지를 등록한 장부죠. 근데 이제 그거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건축법에. 이렇게. 또 이제 현재 그거 많이 들어봤죠. 부동산 공시지가. 그것도 여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근데 공시지가도 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요, 부동산을 공시하는 법,
이와 관련되는 법은 엄청 많아요. 많아서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16가지가 있습니다. 엄청 많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뽑아서 2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건축법. 건축법은 어디서 공부하죠? 이거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그걸 넘겼고. 또 이제 공시지가는 어디서 공부해요? 요거는 거기 나올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요. 이제 공시법 그러면 법률은 2개를 공부합니다. 자, 첫 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는 공간정보법. 이렇게 2개. 2개를 묶어서 이제 공시법 그래요. 이제 앞으로 시험 보러 가시면요. 자, 부동산 등기법 12문제 나옵니다. 그럼 공간정보법 12문제 나옵니다. 합쳐서 24개. 그럼 이제 세법이 몇 문제? 세법이 16문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요. 공시법, 세법 묶어서 이제 한 과목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그거 알고 있을 거고. 자, 또 보세요. 이제 정식 명칭이 이거예요. 하나는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는 공간정보법.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자, 근데 요거를 묶어서 지금 우리가 부동산 공시법 그랬죠. 뭔가 하면 요 2개 법률은 똑같은 기능을 수행해요. 그 기능이 뭐다? 그게 공시라는 제도예요. 공시. 이제 또 이제 볼게요. 자, 과연 이제 공시가 뭐냐? 자, 좀 더. 첫 번째 이제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체결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이제 팔고 싶어 하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갑이 이제 자기 토지를 을에게 설명을 열심히 하겠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매수인이 될 을, 이 사람은요. 자, 갑이 말해주는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제 이거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토지를 팔고 싶죠. 그럼 갑이 이제 을에게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열심히 하겠죠. 근데 문제는 요 갑이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요? 아니면 약간 부풀려요? 아니면 많이 부풀려? 부풀리겠죠? 자, 그럼 뭔가 하면 이 을은요, 갑이 말해주는 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저 토지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아봐야죠. 그럼 이제 을이 알아볼 사항은 크게 이제 2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을. 자, 보세요. 자, 자기가 이제 사고 싶은 토지. 자, 토지 이제 소재, 지번 정확히 확인해야 돼 말아야 돼요.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또 보세요. 지목. 자, 이제 지목인데. 자, 을이 토지를 사는데 요 토지다가 나중에요. 건물을 짓고 싶어요. 건물을. 그러면 이거 어때요? 전답을 사가지고 건물 짓자.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어려울 수 있죠. 이제 요 지목도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또 면적. 우리 흔히 이제 매매대금 어떻게 구하죠? 매매대금. 면적 곱하기 가격 이렇게 되겠죠. 이제 면적도 이제 중요한 사항이고. 또 이제 여기는 갑의 토지고 옆에가 이제 병의 토지다. 경계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경계도 확인해야죠.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제일 먼저 알아봐야 돼요. 쭉. 첫 번째 한 가지. 두 번째는 보세요. 을.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정확히 확인해요 말아요. 확인해야죠. 자, 그래서 소유자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혹시요. 그 뉴스에서 그런 거 봤어요? 자, 아파트 임차인이 아파트 팔고 도망갔더라.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자,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이제 확인해야죠. 자, 또, 자, 만약에 갑의 토지에요.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을이 토지를 사가지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못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전세권자가 있냐 없냐. 이것도 확인해야죠. 이제 이렇게. 또, 갑의 토지에 지금 1억짜리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을, 갑한테 이제 매매대금을 다 줘야 됩니까? 아니죠. 갑에게 갚으러 요구하거나 또 이제 대금에서 1억원 빼야 되겠죠? 요거 알아봐야 돼.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매수인 을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 사항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자, 제일 먼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알아봐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를 묶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러요. 여기 묶어서 이제 토지 표시라 부릅니다. 이제 토지 표시가 이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다음 또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전세권자 있냐 없냐 확인해야죠. 여기는 이렇게 불러요. 권리관계. 그럼 이제 포인트가 요거예요. 이제 매수인 을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볼 사항이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뭐? 토지의 표시. 두 번째는 권리관계. 자, 주의하세요. 을이 이제 자, 갑의 토지에 이렇게 토지 표시 궁금하면 이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어떤 장부? 요게 이제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지적 공부를 때 봐야죠. 지적 공부.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처음 보는 단어는 자르세요. 자, 지적 공부는 무슨 뜻?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고요. 또 이제 의리. 저 토지의 이제 권리 관계가 궁금하다. 권리 관계가. 그때는 어떤 장부를 봐야 한다. 그때는 등기부를 봐야죠. 이제. 그럼 뭔가 하면 이 두 개 장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게 공시제도예요. 공시제도고 여기서 지적 공부에 관한 법, 요 법이 요게 이제 공간정보법. 또 두 번째 등기부에 관한 법, 요게 뭐다? 부동산 등기법. 그럼 뭔가 하면 요 두 개 법률은 이제 두 개 장부로서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한 사항을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게 뭐다? 공시. 이렇게 이제. 그래서 딱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공시제도가 뭐냐? 뭐 나중에 또 보실 사항이고요. 일단 법률 두 개 체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는 공간정보법. 이렇게 됐고, 요 장부준 이제 신경 쓰세요. 자, 앞으로 본 건 우리 흔히 부동산 거래할 때요. 자, 보세요.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저 을한테요 장부를 막 떼줘요. 등기부도 주고 지적공부도 줍니다.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장부를 딱 주면요, 사람들이 그거 봐요 안 봐요? 이렇게 보는 척 하다가 휙 내려놔요. 이상 없네요. 도대체 뭘 본 거예요? 그걸 확인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오늘 프린트 한번 보세요. 자, 프린트 보시고 일단 자, 장부가 두 개 나왔어요. 첫 번째는 지적 공부, 두 번째는 등기부. 이제 여기 어떤 장부인지 이제 장부 형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드린 프린트에서 거기 이제 등기부와 지적 공부 되어 있죠. 그래서 5페이지를 먼저 가세요. 5페이지 가시면 자, 첫 번째 거 실어놨어요. 이제 토지 대장. 자, 이제 볼게요. 일단 앞으로 이제 자, 기회가 되시면요 장부 자꾸 떼보셔야 돼. 장부는 이제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토지 대장. 자, 이제 명칭 보셔야 돼. 자, 정식 명칭은 토지 대장 나와 있고요. 그 프린트 참고해서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왼쪽을 딱 보니까 여기 소재 나와 있어요. 소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강리 돼 있고 지번은 522.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왼쪽에는 소재와 지번 와 있죠. 확인해야 돼. 어떤 토지인지. 그 다음 이제 밑에는 자, 지목은 뭐예요? 지목은 임야. 면적은 274제곱미터. 이렇게 됐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묶어서 이렇게 해요. 토지 표시라 불러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이제 묶어서 토지 표시. 여기 딱 나와 있습니다. 됐고. 그 다음 이제 오른쪽을 딱 보니까 오른쪽에는 뭐라 써 있다? 여기 소유자라고 써 있죠. 자, 그럼 소유자에 뭘 적었어요?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등록번호. 요 등록번호가 그거예요. 주민등록번호. 그럼 이거예요. 소유자가 갑이다. 그럼 갑에 이제 뭘 적어라? 갑에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이제 기본입니다. 자,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장부를 떼보면 이런 거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자, 그 토지에 이제 자, 지목이 뭔지, 임야가 뭔지 이런 거 이제 확인합니다. 됐고, 또 이제 오른쪽에는 소유자가 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됐고, 무슨 이제 그러면 토지에 이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하죠. 그럼 이제 문제가 이 토지가 이제 어떤 모양인지 확인을 해야 돼 말아야 돼요.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때는 이제 자, 그 다음 장 가세요. 다음 장 가시면 요거나 실어놨어요. 이제 지적도 등본. 지적도. 이게 이제 도면이에요. 도면이고. 자, 꼭대기 또 보시면 꼭대기에 이제 자, 토지의 소재. 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강리. 지번은 522 돼 있고. 됐고 이제 요 가운데 딱 보니까 가운데 여기 이제 이게 파란 바탕이 딱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제 522번지예요. 자, 보세요. 토지 모양이 어때요? 우리 흔히 말하던 반듯한 땅이에요. 막 삐뚤삐뚤하죠? 그래서 돼 있고 또 자, 보세요.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이 토지 이거는요. 보세요. 도로에 접해 있나요? 도로가 없죠. 이게 우리 흔히 말하던 뭐예요? 이게 그거예요. 맹지.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토지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샀다. 사고 나면 나중에 이제 자, 보세요.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왜? 지금 내 토지인데 지금 도로 접한 땅이 없으니까 이제. 요게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떤 모양인지까지. 요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였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지적 공부 대표는 이제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토지 대장, 지적도. 요거 말고 또 이것도 있어요. 임야대장과 임야도. 이제 지적 공부는 이렇게 하세요.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하나 봤어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등기부를 봐야죠. 이제 그 1페이지 가세요. 프린트 1페이지. 자, 일단 이제 요 프린트 참고해서 자꾸 이제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보시고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세요. 오늘은요, 제가 등기부에 어떤 사항들을 기록하는지 꼼꼼히 보실 필요는 없고요. 대신 이제 대충 등기부 형태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제목 보세요. 제목이 등기사항 전부증명 돼 있죠. 등기사항 전부증명. 가로치고 이렇게 써서 이제 말소사항 포함. 이게 뭔가 하면 말소된 등기도 포함시켜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세요. 우리 흔히 과거에 등기부 등초본 그랬죠. 지금은 그런 말 안 써요. 지금은 등기부 등초본이 아니고 뭐다? 지금 이렇게 불러요. 등기사항 전부증명. 오케이, 이제. 또는 그렇게 해요. 등기사항 일부증명.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부 등초본 그러지 말고 뭐다? 등기사항 전부증명.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과거로 말하면 등기부 등본 그 말입니다. 됐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첫 번째 체크하세요. 이제 여기 표제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자, 등기부 제일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등기부 제일 앞부분에는 뭐가 있다? 표제부가 있고,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여기 이제 토지의 표시를 체크하세요. 토지의 표시. 요런 거 이제 알고 있어야죠. 밑에 이제 요 기록사항 볼게요. 자, 표시번호 1번. 접수는 1999년 9월 16일. 소재와 지번은 제주도 남제주군 안덕면 동강리 522. 지목은 임야. 면적은 274. 아까 나왔던 토지대장하고 똑같죠. 표시사항이 됐고.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보세요. 2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동강리 522. 지목은 임야. 면적은 274. 자, 그럼 보세요. 1번하고 2번하고요. 뭐가 달라요? 자, 보세요. 옛날에 우리가 제주도 그랬죠? 제주도가 바뀌었어요. 지금 뭐라 불러요?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라고 부르고. 또 옛날에는 남제주군 그랬어요. 지금은 이렇게 해죠. 서귀포시 그래야죠. 이렇게 이제. 요거 바뀌었어요.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머지는 똑같고, 됐고. 표제부예요. 자, 다시. 표제부.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토지 표시에 대해서. 그럼 만약에 건물 등기부라면 뭐 건물 표시를 적어주겠죠. 이제 명칭 보셔야 되고요. 자, 하나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갑구 보세요. 갑구. 갑구. 이제 표제부 다음에는 뭐가 온다? 갑구가 온다. 갑구고. 자, 옆에 줄보세요. 자, 갑구는 이제 옆에 가로치고 뭐라 써 있어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구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야죠. 자, 보세요. 자, 순위번호 1번.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접수는 2000년 11월 7일 제 37,766호. 그게 이제 접수일자와 접수번호입니다. 이렇게 이제 접수번호예요. 등기원인은 2011년 11월 2일 매매. 요죠. 2000년 11월 2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1월 7일 날 바로 등기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됐고. 옆에 보세요.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그 이제 소유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요. 소유자가 이제 갑이에요. 그럼 이제 소유자 갑의 이름을 쓰고 갑에 이제 뭘 적어준다? 갑에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와야죠. 이제 이렇게. 요건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에 뭐 적었다?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요게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싹 지워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하나.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 보세요. 1-1번. 그 줄 좀 보세요. 1번 다음에 등기명의인 동그라미 치세요. 등기명의인. 자, 그럼 등기명의인이 뭘까요? 등기명의인. 자, 여기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자, 갑이 뭐예요? 갑이 등기명의인이에요. 이렇게 이제 등기명의인. 그 다음 등기명의인 표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등기명의인 표시. 표시는 뭐가 있을까요? 표시가 요거예요.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하세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요거를 뭐라 부른다? 이걸 이제 등기명의인 표시라 불러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1번. 1번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되어 있습니다. 표시 변경. 그럼 이제 옆에 가서 자, 등기원인 보세요. 자, 2001년 8월 31일 전거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전거가 뭐예요? 전거. 전거란 말이 그거예요. 고소를 옮겼다. 흔히 이사 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사 갔으니까 요 갑에 뭐가 바뀌었어요? 갑의 주소가. 여기다 이제 새로운 주소를 이렇게 적어줘야죠. 이렇게. 명칭 기억하세요.
자, 갑 앞으로 등기했다. 갑이 뭐다? 등기 명의인. 이제 등기부에 갑에 뭐 적어요?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그걸 묶어서 뭐라 부른다? 등기 명의인 표시. 이렇게 이제 명칭 알아야죠. 됐고. 그럼 또, 자, 1-2번. 또 똑같아요. 자, 보세요. 1번. 그 다음 줄 읽으세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또 나왔죠. 등기 명의인 표시.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 자, 등기원인은 전거라고 돼 있죠? 전거. 뭐다? 이사 갔다. 주소가 이제 또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 이제 좀 낯선 게 들어와 있습니다. 보세요. 2번에 압류라고 돼 있죠? 이 압류도요. 자, 보세요. 갑에 소유권을 압류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관한 거니까 어디에? 갑구에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갑구고. 자, 등기원인은 2012년 4월 9일 압류. 권리자는 나주시. 자, 보세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주시에다가 뭔가 세금을 좀 안 낸 모양이에요. 나주시가 이제 뭐였어요? 이제 부동산을 압류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놨고. 그 다음 3번. 자, 2번. 압류 등기 말소. 자, 여기 말소 동그라미. 2번. 압류 등기 말소. 그럼 이제 등기원인은 2012년 7월 25일. 자, 그 다음 장 같으니 해제라고 돼 있죠? 해제. 뭔가 하면 이제 나주시가 이제, 자, 나주시가요. 갑의 토지를 압류했죠. 갑이 이제 나주시 와가지고 얘기한 모양이에요. 자, 내가 세금 낼 테니까 좀 풀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잘 돼가지고 이제 나주시가 압류를 풀어준 겁니다. 자, 근데 하나 아셔야 돼요. 자, 이거 보세요. 압류를 3번을 딱 지워놨죠. 요게 이제 말소가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등기를 그냥 지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등기하고? 이렇게 말소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우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거 아셔야 돼. 기억하세요. 등기를 그냥 지운다? 아니죠. 뭐 하고? 말소 등기하고 이제 그 다음 지어라 그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황을 딱 보셔야 돼. 됐고. 그럼 또 보세요. 자, 4번에 압류. 압류 또 들어왔어요. 봤더니 권리자가 이제 또 나주시죠. 갑이라는 사람이 세금을 끝끝내 안 냈어요. 어떻게 한 거예요? 압류를 또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또 와서 이제 협의가 잘 된 모양이에요. 자, 또 이제 자, 5번, 4번 압류 등기 말소. 그럼 이제 원인은 해제. 이제 말소 등기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고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등기를 그냥 지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이제 그 다음 지웁니다. 이제 됐고. 그 다음 이제 또 6번에 압류가 또 들어왔어요. 또 압류. 압류인데 여기는 보니까 권리자는 국, 처분청은 동수원 세무서 돼 있죠. 자, 뭔가 하면 요 갑이 이제 뭐 국세를 안 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수원 세무서가 대신 이제 권리를 행사했다 그 말입니다. 압류. 압류 해놨고. 그러니까 그 다음 이제 7번에는 임의경매. 자, 이제 경매 들어왔어요. 임의경매. 이제 보니까 권리자는 나주시라고 돼 있죠. 나주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권리를 행사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현재 요 물건이 지금 현재 이제 경매가 나온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제가 11월달에 무슨 이제 뭐 조사하다가 한번 본 토지예요. 뽑아놨습니다. 좋고. 자, 이제 요거 기억하세요. 이제 갑구. 갑구에는 자,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그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을구가 와야죠. 자, 을구. 자, 여기 기억하세요. 갑구 다음에는 을구가 있습니다. 이제 옆에 줄 그세요. 갑구에는 을와 을구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여기는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그러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죠. 그럼 대표가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되겠지 이제. 짜러 있어야 돼 이제. 자,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순위번호 1번. 이제 근저당권 설정돼 있어요. 이제 근저당권. 이제 뭐죠? 토지 담보로 돈 빌렸죠? 그러니까 옆에 이제 보세요.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채무자. 이렇게요. 요 근저당권은요 언제나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채권 최고액은 이제 3억 2,500. 그리고 이제 근저당권자가 제주은행. 이제 요죠. 토지 담보로 제공하고 제주은행에서 뭐 받았다? 이제 대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3억 2,500 됐고. 하나. 자, 1-1번. 1번 근저당권 변경. 여기 원인에 전거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저당권 등기는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를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 채무자의 주소가 바뀐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소를 바꿔 놨고 이제. 그다음 이제 1-2번. 1번 근저당권 담보 추가. 추가 담보도 제공했습니다. 됐고. 그럼 또 자,
이제 순위 번호가 이제 2번이에요. 2번에 지상권 설정. 지상권 설정 돼 있고,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목적을 쓰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범위. 범위는 토지의 전부 이렇게 됐고. 그다음 이제 자, 존속 기간이 있고 지상권자가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지상권자가 누구예요? 거기 지금 제주은행이에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좀 어려운 데 등기를 뽑아놨는데 이렇게 합니다. 소유자는 갑이죠. 이제 갑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고 저당을 설정해놨죠. 은행이 이제 저당권자예요. 그러면 이 토지는 이제 사용 수익을 누가 합니까? 누가? 보세요. 갑이 지금 담보 제공했죠? 사용 수익은 갑이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 그 문제가 뭔가 하면, 자, 돈 빌려주고 이제 저당권자인데 사용 수익을 갑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담보가 좀 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요 토지에 은행이요, 이렇게 지상권을 또 잡아버려요. 지상권까지. 그럼 이 토지 사용은 누가 한다? 은행이 한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은행이요, 이 토지를 정말 사용할까요? 사용하진 않겠죠. 뭔가 하면 요 갑이란 사람이 이제 이거 사용하고 싶으면 그때 이제 은행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담보가 확실하다 그 말이죠. 이제 그래서 요즘 최근에 이렇게 이제 저당권 등기랑 지상권 등기를 같이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어려운 사항이 한번 들어와 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됐고, 자, 그 다음 가보시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훑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왔어요. 이제 자, 을구가 또 있습니다. 자, 을구 또 있고요. 자, 을구 보시면 또, 자, 보세요. 3번에 또 근저당권이에요. 3번에 근저당권 됐고, 채권 최고에 6,500. 채무자 적어놨죠? 그럼 또 똑같아요. 이제 근저당권자는 제주은행 이렇게 됐어요. 이제 또 근저당권이고, 또 이제 4번도 보세요. 이제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에 5억 2천. 또 근저당권은 제주은행. 그래서 또 근저당권이에요. 제주은행에서 이제 얼마? 이제 5억 2천 빌렸고. 그 다음 또 보세요. 5번에 저당권 또 들어왔어요. 근저당권. 여기 이제 채권 최고에 3억 9천. 또 제주은행. 자, 보세요. 아까 토지 면적이요. 274제곱미터죠? 요거 면적이요. 80평 조금 넘어요. 자,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제주도 땅이요. 평당 얼마나 할까요? 아까 그 맹지 그거. 지금 돈을 얼마 빌려온 거예요, 지금. 계속 빌려온 겁니다. 너무 지저분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갑이랑 은행이가 협의를 한 모양이야. 그럼 6번 보세요. 좀 특이한 등기인데 6번 1번 근저당, 3번, 4번, 5번 근저당 등기 말소 이렇게 됐어요. 등기 말소. 그럼 이제 원인은 일부 포기. 뭔가 또 이제 제주은행이랑 갑이랑 협의가 좀 된 모양입니다. 포기했고, 그 다음 이제 7번 보세요. 7번에 지상권 설정 등기 말소. 또 말소 등기죠? 이렇게 해서요. 등기를 그냥 지우는 거 아니에요. 무슨 등기하고? 말소 등기하고, 그 다음 지우니까. 이제 또 말소.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해지라고 또 돼 있죠. 이제 해지 됐고. 그럼 이제 등기를 싹 다 지웠죠? 그럼 다시 8번에 또 들어와서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고, 채권 체액이 얼마예요? 12억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기존 거를 싹 없애고 이제 새롭게 바꿔놓은 거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현재 이 물건이 현재 경매가 나온 경우입니다. 자, 근데 문제 뭔가 하면 자 보니까요, 요 토지가 지금 채권 채권이 너무 세죠. 토지에 비해서. 뭔가 하면 이게 현재 공동 담보가 들어갔어요. 요 사람이요, 요 토지의 요 지역에 토지가 되게 많아요. 이제 토지 여러 필지를 이제 한꺼번에 담보로 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경매 나온 상황이고, 일단은 낙찰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아까 봤죠? 맹지죠.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경매 나와서 이제 제가 10월 달에 봤고요. 그 다음 이제 12월 달인가 한번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흘러간 중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오늘 목표는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고, 자, 요거 하셔야 돼. 등기부는 3개 부분이다. 자, 제일 앞부분은 뭐다? 표제부. 표제부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토지 표시에 대해서. 토지 표시. 그 다음에 갑구에는 어떤 사항을 등기한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그럼 이제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오늘은 요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제 등기를 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장부 자꾸 보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장부를 정확히 보시는 게 가장 이제 우리 나중에 업에서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일단 정리했고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현재 우리가 이제 보세요. 자,
공시법에는 법률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 두 번째는 공간정보법. 시험 보러 하시면 24개 나옵니다 그랬고, 자, 24개가 나오면 적어도요 20개는 기존 기출문제 반복이에요. 기출문제 반복이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 보러 하시면요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왜?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가서 이제 요거 확인할게요.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제목. 자, 프린트 또 하나 있죠? 자, 또 하나 보시면, 자, 이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도 출제 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일단 체계도 한번 보셔야 돼요. 법률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여기는 제일 좋은 거, 시험 나오는 파트가 비교적 한정돼 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셔요. 시험 많이 나온 부분은 많이 보세요. 시험 조금 나온 부분은 조금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어디가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비교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자, 이제 프린트 한번 보세요. 이제 참고해서 일단 공간정보법, 그게 이제 5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고, 첫 번째 1장은 총칙 그래요. 1장. 2장은 토지의 등록, 3장은 지적 공부, 4장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5장은 이제 지적 측량. 5개 장이고, 여기 이제 문제들이 골고루 나와요. 자, 일단 첫 번째 총칙. 총칙 파트는 시험 보러 하셔도요 막 출제비가 높진 않아요. 그래서 총칙 파트는 나중에 이렇게 하세요. 여기 이제 용어 정의 있죠? 용어 정의가 한 문제 나왔죠? 자, 이렇게 하세요. 한 문제 나왔는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아셔야 돼. 이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공간정보법 잘 안 쓰는 법이죠. 용어 좀 낯설어요. 용어를 이제 제일 먼저 잡으셔야 돼. 용어만 끝나면 한 절반은 해결됩니다. 용어가 첫 번째고 하나 됐고, 두 번째는 이제 2장은 토지에 등록 그랬어요. 토지를 등록시켜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토지 등록은 우리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를 등록합니다. 또 이제 자, 우리가 흔히 말하던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가지예요. 자, 들어보셔야 돼. 토지 표시 6가지 뭐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6개. 됐고, 여기는 이제 여기가 시험 나와요. 자, 보세요. 이제 제가 하나 고칠 거는 여기 경계를 2개 넣어놨죠? 앞에 밑에 경계를 싹 지우시고요. 하나 적어놓으세요. 여기 면적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면적. 이제 볼게요. 첫 번째 소재는 뭐 시험거리가 아니고요. 자, 지번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해서요 11년간 8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거의 매년 나오는 부분이죠. 지번. 그 다음 이제 지목은 11년간 몇 문제 나왔다? 18문제. 그럼 한 해 보통 몇 개? 한 해 보통 2개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한 해 2개. 그 다음 이제 경계는 9문제. 9문제란 말도 거의 매년 하나씩 나오는 부분이죠. 그럼 이제 면적은 5문제. 5문제란 말은 어떻게? 2년에 한 번꼴. 자, 면적이 작년에 안 나왔어요? 이제 그럼 올해 이제 나올 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은 토지의 등록상 보시고, 여기 요거는 뭔가 하면요. 이제 요 종합 문제가 3개 나왔어요. 종합 문제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토지 표시 가장 중요해요. 4개. 이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4개 꼭 보셔야 되죠. 이렇게. 이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 토지 표시를 이제 어디에 등록을 해야 돼요? 거기가 지적 공부죠. 자, 그럼 또 지적 공부는 무슨 뜻? 지적에 관련되는 공적인 장부. 이게 지적 공부. 이건 대부분 시험에 이제 그거 나올 거예요. 지적 공부에 등록사항 물어보는 거. 이 등록사항에 3세이죠? 3호 문제 뭔가 하면 이제 종합 문제가 3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종합 문제. 됐고, 자, 이렇게 하세요. 제목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요 4개를 묶어서 대장이라 불러요. 대장. 그래서 대장은 4개 있습니다. 근데 대장이 이제 7문제 나왔어요. 7개. 그 다음 이제 지적도 임야도 도면. 도면이에요. 도면이 이제 몇 문제? 여기가 6문제. 이렇게 했고. 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것도 이제 중요 장부예요. 잘 안 보던 장부인데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칭 기하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가 2문제. 그럼 여기 이제 보세요. 과거 이제 11년간 몇 문제 나왔다? 묶어서 18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셔야 돼.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본 거 있잖아요. 이제 지적 공부와 등기부 자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나머지 여기는 이제 묶어서 보통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묶어서. 첫 번째 포인트는 여기에요. 지적 공부의 공개. 자, 요 공개는 뭔가 하면요. 제가 좀 전에 지적 공부 보여드렸죠?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뗄 수 있죠. 그걸 이렇게 불러 이제 지적공부의 공개. 이것도 네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가끔씩 이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지적 전산자료 이용. 요건 아직 뭐랄까요, 막 빈번히 나온 파트는 아니고. 그다음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 요것도 이제 중요한 서류예요. 지적 공부는 아니에요. 지적 공부는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서류입니다. 명칭 보셔야 돼. 부동산 종합 공부. 또 하나가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자, 보세요. 복구인데. 자, 우리 흔히 보세요. 과거에는요, 토지대장, 지적도가 종이장부였어요. 그럼 문제는 종이장부는 찢어지거나 없을 수 있죠. 그럼 지적공부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만들어야죠? 그게 복구예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복구라 표현합니다. 이제 그거 왜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는 보통 묶어서 보통 한 해 한 문제씩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고. 그래서 일단은 지적공부 나왔고. 이제 흐름 잡으세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했어요. 그럼 그 후에 토지 표시가 이제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없다. 바뀔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여기에요. 토지이동이에요. 토지이동. 이렇게 보시고 첫 번째가 이제 요거 하세요. 토지이동 사유. 요 사유는 뭔가 하면요. 토지이동 종류 그 말이에요. 대표가 이제 6가지예요. 자, 한번 들어놓으세요. 제목.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또 해면성 말소. 6가지고.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보통 8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럼 한 해 하나씩 꾸준히 나오죠. 이제 됐고. 그 밑에 또 이제 축적변 경화이죠. 요것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토지이동 사유예요. 저자 복잡해가지고 잘라놨어요.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토지이동 사유 요 파트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하세요. 자, 토지이동이란 말은 자, 용어 정의 이렇게요. 토지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래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것. 그럼 토지 표시가 바뀌었죠. 그럼 이제 토지 표시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요, 말아요. 확인을 해야죠. 그게 여기 이제 지적 측량. 그리고 자, 지적 측량은 이제 시험 나오면요 크게 3가지였다. 자, 첫 번째는 지적 측량의 대상이 아니냐. 두 번째가 이제 지적 측량의 절차. 이렇게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현재 우리 시험이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 측량 관련되는 테크닉한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지적 측량의 대상과 절차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자, 또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자, 무슨 뜻? 무슨 뜻? 자, 자르세요. 지적 측량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심사해 달라. 이게 뭐다?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그래서 여기는 시험 나오면은 딱 3가지가 이제 시험 나옵니다. 확인했어요? 확인했단 말은 뭔가 하면 토지 표시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알게 됐죠? 그때 요거 가지고 이제 지적 공부를 바꿔줘야죠. 여기가 지적 정리입니다. 이제 지적 정리가 11년간 몇 문제? 14문제 이렇게 이제 나왔고, 크게 이제 타이틀은 4개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정리, 두 번째가 등록상의 정정, 세 번째는 등기 촉탁, 네 번째가 지적 정리의 통치라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쭉 보시면요. 자, 여기 용어들 되게 좀 낯설어요. 먼저 나온 건, 자, 1, 2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용어 자꾸 보셔야 돼. 용어가 잡히면 한 절반은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이거 이제 공간정보법 됐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요거 와야죠. 이제 부동산 등기법 보시고. 요 등기법은 제가 조금 프린트를 좀 바꿔놨는데, 이렇게 할게요. 여기를 보면, 자, 등기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등기는 절차법 그래요. 그래서 절차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일부는 이제 1장, 2장은 빼버렸어요. 뺐고, 그래서 이제 3, 4, 5장이 있습니다. 자, 볼게요. 등기는 맨날 하는 말. 등기 절차가 중요하다. 요거 나왔어요. 등기 절차. 그래서 이제 그 프린트 딱 보시고, 첫 번째 보세요.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야죠. 잔금을 줬다. 그럼 이제 갑이 을에게 이제 부동산을 넘겨주겠죠? 그럼 이제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직 아니죠.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요. 이 을은요, 자, 갑이 준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 와서 등기를 신청을 딱 합니다. 신청을 하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해봐요. 과연 이게 등기할 수 있냐 없냐 심사를 하고,
이제 이상 없으면 등기부에 기록을 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요. 이제 여기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여기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등기 절차 그럽니다. 절차. 그래서 요 끝에 체크하세요. 3장인데 3장 제목이 등기 절차 총론이에요. 총론은 뭔가 하면 절차를 다 보겠다 그 말입니다. 이 절차 보셔야 돼. 신청, 접수, 심사, 기록. 자, 또 이제 절차에서 이제 우리는 뭐만 해요? 우리는 요것만 하는 거죠. 신청만. 우리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뒤에 이제 접수, 심사, 기록은 누가 한다? 뭐 이제 등기소, 등기관리하겠죠. 됐고, 또 앞으로 이제 신청 관련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대표가 3개 나왔어요. 첫 번째는 공동 신청 그래요. 자, 우리는 이제 보세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제 자, 누가 등기하러 가요? 일반적으로 을이 가겠죠. 갑은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자, 안 오는데 우리는 언제나 공동 신청 그래요. 자, 왠가 하면 이제 보세요. 요 을이 올 때요. 을이 올 때 갑이 갖고 있는 갑의 서류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뭔가 하면 요 을이 갑의 서류를 가지고 오면 갑은 온 걸로 봐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원칙은 공동 신청주의다. 두 번째는 서면주의라 불러요. 서면주의는 뭔가 하면 을이 등기하러 올 때 등기소에 일정한 서류를 구비해야 돼요. 서류 파트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서면주의다 됐고, 또한 이제 을이 등기할 때는 원칙은 출석을 해야죠. 원칙은 출석주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세 개를 묶어서 흔히 그렇게 해요. 등기 신청에 3대 원칙 그래요. 이제 원칙이고 이제 또 잘라볼게요. 첫 번째는 공동 신청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 해야 돼요. 그럼 과연 등기 어떻게 하는지, 등기 신청의 형태 물어봅니다. 형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자, 이제 한번 보세요. 내가 아파트를 샀죠. 국가가 강제로 등기해 주던가요? 그런 거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신청은 자르세요. 이거는 이제 신청주의가 있고 또 하나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명칭 보셔야죠. 대부분은 유괴 시험 나와요. 신청주의가 나오고. 또 이렇게 하세요. 신청주의는 또 두 가지가 있어요. 당사자의 신청과 관공서의 촉탁.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과 을이 등기하러 왔습니다. 요거는 당사자 신청 그래요. 우리가 이제 등기 신청하는 거는 주로 이제 신청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관공서 촉탁 그랬죠. 관공서. 국가기관이죠. 자, 국가기관이 등기를 신청하면 이 신청은 믿을 수 있다, 믿을 수 없다.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공서인 경우에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쓰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촉탁. 촉탁도 이제 이렇게 이제 신청주의 표현입니다. 됐고. 두 개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예외가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등기관의 직권등기. 등기관이 스스로 등기해줘요, 그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는 법원의 명령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일단 형태 자르세요. 이제 신청주의가 있고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신청주의는 두 가지. 뭐와 뭐? 당사자의 신청과 관공서의 촉탁. 또 이제 신청주의 예외가 있더라. 첫 번째는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신청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자, 신청할 때는 원칙은 어떻게 한다?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죠. 원칙이 이제 요거예요. 공동 신청주의다. 됐고. 또 이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신청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단독 신청. 자, 그럼 들어보세요. 단독 신청은 이런 거 나오면 되겠죠. 자, 아버지는 A, 아들은 B.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럼 아들 B가 상속을 받았죠? 자, 그럼 이제 B는 무슨 등기? 상속 등기. 어떻게 신청한다? 이게 이제 단독 신청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주의했던 포인트. 또 여기서 이제 제3자에 의한 등기. 보세요. 요 제3자는 뭔가 하면요. 갑과 을 말고 다른 사람 그 말이에요. 제3자. 이제 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이제 자, 요 빨간 줄 여기죠. 당사자 신청 파트 하나. 그럼 이제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제3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 출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이제 되게 좀 내용이 많고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서면주의인데, 자, 서면주의 이렇게 불렀어요. 자, 앞으로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그래요. 자, 좀 어렵죠, 용어가.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제목이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앞으로는 정보 대신에 그렇게 하세요. 서류. 여기 고에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서류 그럼 참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불러요. 정보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요 서류가 대표가 이제 이렇게 옆에 네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 자,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등기 신청 정보는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등기 신청서. 신청서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제 남들이 알아들으니까 바꿔서 뭐라고? 등기 신청 정보 이렇게 바꿔놨고. 두 번째는 등기 원인 정보예요. 자, 이렇게 하세요. 갑과 을이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죠. 그때 이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등기 원인은 매매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등기 원인 정보는 그러면 매매를 나타내는 서류죠. 그거예요. 매매계약서. 계약서 참 좋잖아요, 그냥. 근데 이렇게 불러요. 등기 원인 정보. 이렇게 됐고, 또 하나 이제 등기필 정보. 자, 우리 흔히 사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사회에서요. 등기 권리증 그랬죠. 근데 그거는 옳은 명칭이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이제 등기 권리증이 아니고 뭐다? 등기필 정보. 이렇게 나죠. 등기필 정보. 저게 이제 정식 명칭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인감증명. 그래서 이제 서류 파트는 원래 되게 많은데 이제 요 네 가지가 이제 중요한 서류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됐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자, 말 그대로 등기를 어떻게 신청하는가. 원칙은 출석을 해야 돼요. 지금은 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출석 안 하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전자 신청. 요게 이제 가끔 이제 시험 나온 포인트입니다. 가끔 요게 이제.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하세요. 요 신청 파트가 이제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이제 자, 접수 심사 기록 묶어서 이렇게 해요. 이제 등기 신청 후 절차입니다. 신청 후. 자, 보세요. 그러면 등기관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등기하면 끝났어요. 요 절차는 큰 문제가 없고요. 대신 요게 문제예요. 등기관이 심사해 보니까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면 이렇게 해요. 등기관이요. 의뢰 등기를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각하 처분이에요. 각하가 이제 5문제 나왔어요. 각하란 말은 뭔가 하면 등기부 기록을 거부한다 그 말입니다. 자, 또 보세요. 각하는 등기부 기록을 거부했죠. 그럼 이제 갑과 을 기분 좋아 나빠요. 기분 나쁘죠. 이제 각하 처분해서 이제 한번 싸워야 되겠죠. 이게 이의신청입니다. 왜 등기 안 해주냐?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의신청. 세 문제 나왔는데 특징은 이 세 문제가 이제 최근에 세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 신청 절차는요 크게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아. 각하와 이의신청 파트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걸 다 묶어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해요.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절차를 다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쭉 잡으셔야 돼 이제. 그래서 요건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그다음 이제 4장 5장 묶어서 여기를 등기 절차 강론 그래요. 절차 강론. 이제 강론은 뭔가 하면요. 이제 총론은 다 봤죠 절차를. 강론은 잘라보는 거예요. 이제 권리별로 어떤 등기별로 이렇게 이제. 그래서 강론이고 첫 번째 4장 표시등기. 표시등기가 딱 2문제 나왔어요. 요게 거기에요 이제. 표제부 등기를 이렇게 불러요. 표시등기라고 이렇게 이제. 그다음 이제 5장은 권리의 등기. 권리 등기가 아까 봤던 갑구 을구 등기입니다. 갑구 을구. 됐고 첫 번째 권리 등기 통치. 자, 여기 이렇게 하세요. 여기 명칭만 쭉 체크하세요. 명칭만. 자, 4개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권리의 변경 등기 이렇게. 두 번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아까 한번 봤죠? 그럼 세 번째가 이제 말소 등기. 네 번째는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은 여기서 이제 말소 등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소 등기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권리 등기에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권리 등기의 가장 기본. 그게 소유권 파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하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내가 이제 건물을 처음 지었다. 근데 건물은 등기부가 없죠. 등기부를 처음 만들어야죠. 무슨 등기? 거기가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가 8문제 나왔어요. 매년 하나씩 나오는 부분.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몇 문제? 21문제. 보통 한 해에 기본적으로 2개씩 나와요. 2개씩 나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이제 공유 합유. 요거 이제 내년에 꼭 나올 사항입니다. 공유 합유.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 수용 등기. 자, 수용도 많이 들어봤죠? 수용도 꼭 나오는 사항.
그럼 이제 환매와 신탁에서는 신탁 등기. 요만큼 이제 내년에 시험 나올 사항들이에요. 올해네요, 올해. 이제 보시고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소유권 파트가 이제 가장 기본되는 사항입니다. 보통 한 3개쯤 나올 거예요. 3문제. 그 다음 이제 제한물권이다. 자, 제한물권 들어봤죠? 제한물권이고, 여기는 이제 용의권 등기와 저당권 등기가 있습니다. 용의권은 11년간 몇 문제? 12문제. 매년 하나씩. 저당권은 9문제. 이것도 거의 매년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용의권 파트는 시험 문제를 내면요, 난이도가 최하예요. 저당권은 최상이 될 수 있습니다. 2개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구분 건물. 구분 건물은 뭘까요? 요거는 아파트. 그래서 이제 여기는 3문제 나왔고. 그 다음 이제 가등기. 가등기는 이제 이거요. 11년간 11문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여기는 이제 매년 나오는 파트고, 이렇게. 그럼 또 마지막에 이제 처분 제한이다. 이렇게 하세요. 요 처분 제한은 아까 우리 봤어요. 등기부에서요. 압류 등기 나왔죠. 경매 등기 나왔죠. 그런 거 이제 이렇게 불러요. 이제 처분 제한 등기다. 이렇게 이제. 여기도 4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자, 등기법 12개 나옵니다. 12개 나오면 보통 5장, 여기가 보통 이제 7개 내지 8개 나올 거예요. 등기법의 절반이 넘어요. 또 그랬더니 또 그러세요. 나는 5장만 공부해야지. 안 돼요. 뭔가 하면 이 법률은 언제나 총론과 강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언제나 총론을 보시고 그 다음 강론을 보셔야 돼. 5장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이제 5장이 시험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뭔가 하면 요 내용들이요. 3장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등기법은 이제 이렇게 하세요.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동산 공시법. 자, 공시법이 뭐냐? 들어보셔야죠. 법률은 2가지. 첫 번째는 첫 번째가 이제 공간정보법. 2번째가 부동산 등기법. 이제 흐름을 쭉 잡아놓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장부 형태이죠. 그것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한번 훑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리 기본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